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무려 48조 달러, 한화로 약 6경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의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려는 이 시점에 왜 리플과 XRP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지 오늘 그 압도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는 과정인 건데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입법이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자산의 명확성을 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의 가치 상승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금융 인프라가 새로운 디지털 혈관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최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클래러티 법안이 12대 11이라는 접전 끝에 통과된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상원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인 건데요. 이제 SEC의 독단적인 규제가 아니라 의회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엄청난 제도적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SEC의 한 이사가 최근 401K라고 불리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를 암호화폐 시장에 개방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내 은퇴 자금 시장 규모가 무려 48.1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엄청난 자금 중 단 5%, 아니 10%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XRP 같은 제도권 자산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유동성의 해일이 밀려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전문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가드레일을 치고 이 자금을 굴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격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야를 일본으로 돌려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의 금융 거물 SBI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합작법인을 세우고 도쿄 증권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XRP와 XRPG 같은 자산들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정식 티커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2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이들의 야심찬 목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같은 실물 자산들이 온체인화되어 24시간 내내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시대가 일본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움직임입니다. 피델리티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기관 전용 디지털 달러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대형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서클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하며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훨씬 빠르고 저렴한 가치 전송망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들의 유동성 공급원이 되고 그 사이를 XRP가 연결하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진보 역시 압도적입니다. XRP 레저에 XLS66이라는 기관용 신용대출 프로토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 레이어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드 3.10 업데이트를 통해 고정금리와 고정기간이라는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측 가능한 대출 시스템이 마련된 건데요. 중개자 없이도 매우 낮은 비용으로 거액의 자금이 신용을 바탕으로 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보통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는 외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런 기능을 구현하지만 XRP 레저는 원장 자체에 이 대출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안성과 효율성 면에서 차원이 다른 건데요. 기관들은 복잡한 코드 오류 걱정 없이 리스크 관리와 감사가 가능한 환경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승인에 수주일이 걸렸다면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실물 자산의 대출 시장까지 토큰화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연쇄 청산과 보안 리스크입니다. XRP 레저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활용해 자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영리한 설계를 도입했는데요. 차입자마다 별도의 볼트, 즉 금고를 설정해서 한쪽에서 리스크가 터져도
전체 포트폴리오로 번지지 않게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제도권 금융의 오프체인 심사 모델까지 결합하면서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보안 레이어를 구축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택을 위한 치밀한 전략인 거죠. 이런 변화에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전 세계 1만 500개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스위프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위프트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프라 내부에 블록체인 기반 원장을 직접 매립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건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항복 선언이자 토큰화가 금융의 주류가 되었음을 공식 인정한 사건입니다.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결제 처리 기관인 DTCC까지 모두 이 토큰화 열풍에 올라타고 있는 지금 리플의 기술력은 이미 그 표준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승리의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SEC 소송 변호사였던 테레사 구디 길리언 같은 전문가들은 XRP 보유자와 리플사 사이에 그 어떤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SEC가 주장해온 수동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가 법정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집행에 의한 규제 시대가 끝나고 법적 명확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소송이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순간 기관들의 자금은 거침없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시장 하락이나 횡보를 보며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재배선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국면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의 변동성은 거대한 부의 전이를 앞둔 마지막 진통과도 같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입법, 기관 인프라, 그리고 법적 명확성이라는 세 가지 퍼즐이 동시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 거대한 금융 대출과 자산 운용의 레이어로 진화했고 48조 달러라는 상상도 못할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선점하느냐 아니면 방관자로 남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